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런저런 칼럼이라든가 이런 사설이라든가 이런 언론의 조명이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일 국민들의 관심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지금 윤석열의 미래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미래가 어떨까? 정치권 자체에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아주 형편없는 미래를 전망하고 있고, 야당은 아주 좋은 미래를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을 비롯한 이 민주당 이중대 등등과 유사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기문이라든가 그건처럼 최종까지 완주 못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윤석열이 눈에 가시 아닙니까? 윤석열이 제일 무서운 아마 권력의 소위 눈에 가실 겁니다. 이유는 만약에 윤석열이 집권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전부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당연히 반기문처럼 최종 완주하지 못하고 또 최종 완주를 하지 못할 뿐더러 중간에 도중에 하차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들의 말은 그들이 당연한 그렇게 저주를 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권력에 맞서며 지지 않을 것이다. 권력에 맞서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것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 하고 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트 최고의 관료 출신은 닮은 점이다. 예, 검찰청장, 엘리트, 서울대학, 법과대학, 반기문은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외교학과. 네. 정권의 발탁으로 인지도 구축한 거 당연하죠. 여기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 하면서 모셨던 우리 권력도 우리 청와대도 우리 민주당도 비리가 있으면 사정없이 수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검찰총장으로 발탁했지 않습니까? 자, 반기문도 그렇게 발탁해서 또 유엔 사무총장까지 청와대 안보팀으로, 안보수석으로, 외교안보수석으로, 외교장관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냈지 않습니까? 결국 어디로? 유엔 사무총장으로 밀어줬지 않습니까? 닮은 점이죠. 결국은 뭐냐? 총선 참패로 대한 부재 속에서 존재감을 부각했다는 것. 이 총선 패배로 이 대한 부재 속에서 이렇게 존재감 부각된 그런 점들이 비슷하죠. 다른 점은 뭐냐? 현저하게 다른 점은 검사하고 외교관이라는 의식 구조가 다른 겁니다. 외교관은 깊은 철학이라든가 내면성이라든가 또는 내적인 갈등 이런 요소가 별로 없고 아주 즐겁게 외향적으로 익스터널 외피적인 이런 모습으로 많이들 이렇게 나갔고, 검사는 그야말로 사람들 속에서 투혼이죠. 투혼, 수사, 죄와 범죄와의 전쟁을 하면서 법, 원칙 이런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었던 그런 대별하면 그런 차이지만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큰 차이는 반기문은 꽃가마길을 걸어서 왔고 윤석열은 현극의 길을 걸어왔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꽃가마의 길로 딱 환영하면서
고통 한번 당하지 않고 항상 환영 속에서, 항상 떠받침 속에서 꽃가마 그야말로 위에서 타고 내려와서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윤석열은 그게 아니죠. 조국의 수사를 갖다, 이 친정권의 조국 수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서 칼을 대기 시작하고, 그 살아있는 권력, 그것은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들까지도, 우리 청와대, 우리 민주당 뭐 어디까지도 비리가 있으면 가차없이 수사하라, 이렇게 말을 처음 임명장 주던 날 12월 26일인가요? 5일인가요? 7월 19년 7월 25일인가요? 26일인가요? 막 그날 임명장 주면서 했습니다. 저희 방송이 7월 17일 날 했으니까 말이죠. 제언절날 저희 방송이 했고, 그 다음에 청문회 통과된 게 25일 날인가, 그러고 임명장 아마 25일 날 받았을 겁니다. 제 첫 방송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칼끝 어디로 겨냥할까? 이 정권을 겨냥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그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렇게 말하기 아주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당한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 예감이 맞았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칭찬을 많이 받았던 제 영상이 최초의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바로 제가 볼 때 거기서부터 천국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초기부터. 7월 26일 임명장을 받아서 그 다음에 8월달 청문회 도중에 조국 부인 정경심을 기소했습니다. 마지막 날이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금태섭 의원에게 강력하게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추궁당하고 있을 때. 공감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뭐 등등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봤거든요. 그때 속보로 들어온 게 정경심 교수 기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또 정치권에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추정이 있었던 반기문 신드롬을 거론하는 사례가 있지만 그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이 저의 주관입니다.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여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반기문하고 최종 안주 닮아서 최종 안주 못한다, 이런 전망을 내지만 그것은 살아온 길을 잘못 알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이야기죠. 자기들도 속내로는 엄청나게 겁날 겁니다. 이 윤석열이 이게 대통령 되면 어떡하지? 이거 우리는 적폐 대상 아니야? 예, 적폐 대상. 적폐에 대해서는, 적폐청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적폐청산 잘한다고 환호를 했던 정권이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수사팀장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대상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그들은 윤석열을 폄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야당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과는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다, 그런 분석을 분명히 내놓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상당히 다릅니다. 저는 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꽃가마요, 하나는 현극의 길을 걸었다. 이것이 양영태가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몇 달 전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고건 총리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하면서 꽃가마기를 걸었습니다. 아웃. 반기문 꽃가마기를 걸었습니다. 아웃. 윤석열 퀘션. 왜? 현국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짧은 기간 1년 연대 1년 3, 4개월인데 그게 현국의 길을 걸었으면 얼마나 걸었느냐. NO! 그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총장이라는 특수직위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이 알다시피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조국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애완견들로부터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인사권 하나 없는 검찰총장, 완전히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은 이 정권에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은 검찰총장,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모든 권력,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청와대 권력까지 전부 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형극액이라는 권력과 홀로 맞서서 싸웠던 그 검찰의 그 힘은 그들의 그 견인주의자, 그 참 인내하면서 살아왔던 그 길은 그야말로 말 문자 그대로 형극의 길이었습니다. 그 형극의 길을 걸어온 윤석열 총장이 반기문과 비교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또 고건과 비교되는 건 더더욱 말도 안 된다. 꽃가마길하고 형극의 길이 어떻게 갔습니까? 그 기간이 1년여가 거의 남들의 10년여하고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왜? 권력에 서슬퍼런 권력과 초반부터 싸우기 시작했어요. 중반부터 싸웠으니까. 가장 막강하다는 중간 201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0년 총선에서 참패한 뒤에 야권 대선 주자로 급부상했던 반기문 한번 보십시오. 19대 대선을 11개월 앞둔 2016년 여론조사에서 30% 지지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윤 전 총장도 역시 지금 쉽게 12개월 남겨두고, 아니 이제 11 정확하게 얘기하면 11개월이죠. 이제 3월 9일이니까 어저께고 이제 하루를 지난 11개월 하고 30일이 되죠. 30% 지지율로 1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선두죠. 진보 정권이라는 사람이 발탁한 인사라는 점도 같습니다. 진보 정권이 발탁했습니다. 예, 정권으로 따지면. 자, 노무현 정권이 발탁한 인사가 누굽니까? 반기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발탁한 인사가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자, 유엔 사무총장까지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댓글수사로 자천했던 또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발탁으로 중앙지검장에 이어서 검찰총장에 임명됐습니다. 자,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 마치고 2017년 1월 귀국한 뒤에 기존 양당이 아닌 제3지대에서 정치적 보폭을 넓혀간 것도 윤 전 총장의 구상하고 지금 비슷합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이 과연 3지대로 정치적 보폭을 맞추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문제는 지금 그들 자신들이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현실 권력에 맞서 각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현실 권력인 문재인 정권과 한번 각을 이뤄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는 그래서 별명이 기름장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각을 세우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때 형편없는 자유민주주의의 그 쇠락을 맛보면서 고통과 신음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윤석열 총장이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홀로 앞장을 서서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반기문과 전혀 다른 역사의 여정으로 이렇게 구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이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현 정권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검찰총장직을 드디어 사퇴했지만은 결국 반기문 총장은 일체 공격하는 전략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는 전략을 펼쳤다는 것이죠. 아주 항상 오케이, 항상 오케이. 예. 뭐 그 차이죠, 차이는. 근데 여기는 이 역대 대통령은 늘 권력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 당선됐다는 게 과거력이 많은 경우입니다. 대척점, 권력의 대척점. 그러면 지금 권력의 대척점은 누굴까요?
권력의 대척점이 지금 야당입니다. 민주당이 자기네들은 20년 집권하겠다, 50년 집권하겠다, 이해찬이가 그랬죠. 이들의 목표는 그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들의 계산은 지금 국민의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계산이 조금 잘못돼도 한참 지금 잘못되는 거 있죠. 지금 보십시오. LH 저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LH 저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LH는 수사가 늦었다 지금 그럽니다. 왜? 수사는 제일 중요한 게 급속, 시간, 시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벌써 9일이나 지났습니다. 9일 지나 뭐 엊그제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러죠. 원래가 4일, 5일 내로 그냥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 저인망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이 부패 사슬을 갖다가 뽑아내야 되는 것인데 LH가 제대로 수사가 될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 수사에서 수사 주체를 가장 강한 수체인 감사원과 검찰에다가 맡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손쓸 길이 없습니다. 왜?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켜 버렸습니까? 누구가? 문재인이가. 할 수 없죠. 수사 주체를 변창흠이라는 LH 사장을 했던 그 당시에 이런 투기가 일어났던 그 장본인 사장을 이 국토부 장관이 됐는데 이 국토부 장관이 바로 수사 주체가 돼 있습니다. 조사 주체. 아니 검찰이 주체가 되든지 아니면은 감사원이 주체가 되면 가장 좋죠. 감사원. 그렇게 안 됐습니다. 검찰은 배제됐습니다. 수사에서. 그 결과는 국민들이 더 잘 알겠고 또 나중에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외교관과 이 법조인의 차이가 자주 거론되는데 외교관은 누구냐? 반기문이죠. 윤석열은 법조인입니다. 야권은 외교관은 주로 해외에서 활동해서 국내에 세력할 만한 측근 그룹이 없다. 적다. 반면에 검사 출신들은 결속력도 강하고 또 세력의 형성에 아주 익숙해가지고 현실 정치에 대한 상당히 정무감각이 상당히 강하다. 사실은 없다고 해도. 그래서 여의도에서 자리를 잡는 정치인들이 검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럿 있는데 그들은 이 야권의 검찰 출신들을 보면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권의 검찰 출신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네, 보였는데 그 보인 사람이 누구냐? 조응천 씨가 보이긴 보이는데 그중 그래도 낫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금태섭 의원이 가장 나았는데 그분은 뛰쳐나와서 지금 야권에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가능성이 지금 많습니다. 설령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로서 완주를 할 것인가, 서로 경선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토양에서는 지금 야권의 토양에서는 경선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제가 예상컨에는 홍준표와 윤석열이가 나중에 경선을 하는 그런 바로 그 시점이 가장 아름다운 야권에 쟁취할 수 있는 바로 대권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내공을 살려서 참신함으로 계속 나가서 승리의 길을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되고 홍준표 또한 정치 이력이 있는 소위 정치 리더십을 가졌던 분으로서 두 분이 지금 하여튼 5% 마의 5%를 넘어선 사람은 홍준표 야권에서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언론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계속 홍준표는 7%, 6%, 8% 전부 거의 다 5% 벽은 다 넘었습니다. 상당히 주목하는 수치죠. 왜? 그는 지금 무소속입니다. 소속 정당이 없는데도 왜? 김종인이하고 주호영이가 못 들어오게 해서 자기 정당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게 무소속으로 떠돌고 있지만 그가 국민의 힘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지지율은 폭발이 됩니다. 적어도 10점에서 25점%는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소위 예측 가능한 수치가 바로 5% 넘는 벽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독 드리블로 이렇게 대선에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고 반드시 경선이라는 소위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가야만 될 것인데 다행히도 야권에서는 지금 이제 5% 벽을 넘어선 사람이 한 사람 더 있고 또 윤석열이라는 그 정말 샛별 같은 이런 주자가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정치는 야권은 좀 든든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하나의 단일화를 이루어가면서 이제 1년 동안에 아주 아름다운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월계관이 야권에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은 제가 확실히 얘기하지만 반기문하고 또 고건하고 대세론을 이루었던 그 두 분들하고는 전혀 궤가 다르다. 전혀 방향이 다르다. 이분은 현극의 길을 걸었고 저 두 사람은 그 앞에 얘기한 반기문이라든가 고건은 화려한 꽃가마길을 타고서 내려와서 대선 주자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들 둘은 실패했습니다. 윤석열은 실패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앞으로 반기문과 고건과 비교하는 것은 좀 비교할 때 제 말을 한번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힘든 암흑의 세계이고 또 광풍이 부는 시대의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자, 내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는 소위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분명히 떠오릅니다.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평안히 잘 지나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